자, 이번 시간 이제 기본서 78페이지 부동산 관련소의 핵심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취득세, 지방세로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자, 이럴 때 취득세를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취득세가 갖는 우리가 특징을 좀 보면서 정리할 때 취득세 개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취득세 개념. 자, 그래서 취득세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 자,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열거된 부동산 등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그랬죠. 먼저 취득세라는 지방세는 여러 가지 세목, 다 세목에 대해서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세목 1법률지로서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이 있는데 세목은 하나의 법률인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보면 취득세법상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정리할 때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런 말을 정리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지방세법에 열거된 이 부동산 등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두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대상이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열거되어 있는 대상이 13개가 있는 겁니다. 13개가 열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부과하니까 당연히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행위. 그래서 행위세로 분류가 된다. 취득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그리고 각 취득 단계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에 따른 유통세로다. 이 유통세의 의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의 의미가 되죠. 또한 이 취득함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함에 있어서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있겠다를 고려해서 부과하는데 취득 물건 자체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 분류가 되어집니다. 인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물건 그 자체 취득으로 부과된 게 취득세로서 취득함에 따른 세금 부담 능력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응능과세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취득세는 물세에 속하고 응능과세한 지방세에서 응능세라는 것을 구분을 하시는데 이런 취득하는데 취득한 이 자가 취득세라는 세금에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데 이 의무자의 자의 의미는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다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규정을 정리할 때 개인 관련 규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인 관련 규정이 나와도 취득세 의무에서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의무가 있게 되는 후에 취득한 물건 자체로 부과하는 물세에 해당되는 걸 바탕을 좀 두셔야겠죠. 그러면서 이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 이 부가 징수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 방법에 한 지방세, 신고 납부에 한 지방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신고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신고 납부한 세금으로서 자,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있어서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취득세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취득세는 이 가산세 일반 가산세도 적용되지만 일명 괘씸죄인 중가산세 제도가 있다는 것도 취득세 특징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중가산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신고 납부에 한 자, 지방세가 되니까 취득세라는 세금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다. 또한 자, 지방세로서 자, 지자체 세목에 따른 특별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되는 자, 지방세,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세. 자, 그리고 취득세라는 세금의 특징 하나에 면세점 제도를 갖는 것도 취득세 특징으로서 자, 지금 정의된 특징 등에 대해서 다 거의 반복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면세점 제도, 신고 납부의 기한 후 신고, 중가산세, 물세, 응능과세한 지방세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놓고 정리하는 게 반복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랑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죠. 다 띄어버려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는데 이 취득세는 열거된 부동산 취득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13가지가 있는데 열거지 방식에 의한다고 그랬죠. 자, 열거지 방식에 의한다. 자,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을 좀 봐야 되는데 교재에 70, 자, 9페이지 한번 확인 문제 한번 1번 봐보세요. 한번 기본 보게요. 자, 취득세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취득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인 현재 대상인 취득예산을 소유한 자에게 등재된 자에게 자, 자이다 아니죠. 취득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가 돼야겠죠. 두 번째, 양도인이 과세하는 게 아니건 양도세가 되겠죠. 조세체는 지자체 구세가 아니죠. 특별시 광이 도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 자, 재산세 의무지 취득세가 아니죠. 5번에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통 과정에서 탐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게 응능과세한 취득세에 해당이 되어진 거면서 이 취득세 우리가 자, 한번 정의를 따서 문제 봤죠. 그런데 이런 취득세에서도 사용된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1번 취득, 바로 정리하면 취득에 2번 부동산으로 4번 건축물, 5번 건축 개수, 그 다음에 7번에 차량 등이 나오는데 이 대상 취득의 범위를 정리하는데 이 취득의 용어에 19번 있죠. 19번에 중과 기준세율 20번 연부가 있죠. 이건 2016년도에 신설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중과 기준세율 용어에 중과 기준세율은 뭐 2%가 있는 선물 2%, 20번에 연부가 있습니다. 연부라는 용어에 있어서 2016년도에 신설된 용어가 되니까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지방세 취득세용 용어에 중과 기준세율 2%를 말하고
연부라는 자 우리가 영어도 정의해서 연부는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자 연부 일부에 대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로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자 과세 대상 열고지 방식이 한 13가지 물건의 1번 당연히 부동산이 있겠죠. 자, 부동산. 자, 다음에 2번. 자,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순서음이 아닙니다. 13가지물 구분이죠. 다음에 3번에 자, 광어권이 있습니다. 광어권. 자, 4번에 어권이 있습니다. 어권. 자, 5번에 차량. 자, 6번에 기계 장비. 7번에 임목. 8번에 자, 항공기. 9번에 골프 해용권. 자, 그다음에 10번에 자, 승마 해용권. 자, 해용권. 11번에 컨도미니엄 해용권. 자, 해용권. 그다음에 12번에 종합체육시설. 자, 종합체육시설 해용권. 이용해용권. 자, 그다음에 13번에 요트 해용권이 있습니다. 해용권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 13가지 물건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할 때 부동산 부, 선박의 선, 광어권, 어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승, 컨총, 요 13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13을 연결하면은 부선, 광어, 내자 구분하고 차기, 입항, 내자 구분하고 골승, 컨종, 요 이래서 13단을 생각하면서 취득세 과세 물건은 부선은 선박의 범위를 보면 보겠지만은 기선, 범선, 부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선에 광어라는 횟감, 광어죠. 횟감을 가득 싣고 배는 입항하는 거죠. 입항. 근데 본선 다음에 입항하니까 차기 입항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기다림으로 인한 병이 생깁니다. 그 병명이 취득세, 지방세 병이 골승, 컨종. 우리가 병명에 무슨 종 많죠. 그래서 골승, 컨종이라는 지방세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트 해용권 2014년도에 추가된 거니까 요트 해용권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부선에 광어를 가득 싣고 차기 입항하니까 골승, 컨종이라는 취득세 병이 생긴다. 골승, 컨종이요. 이래서 정리를 하시면 13물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동산부터 봐보죠. 그럼 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개론 등의 부동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민법 99조에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죠. 그런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이때 이 부동산의 자 토지라 하면 공간법이 있죠. 공간법에 따른 공간법이란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이죠.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제 토지라 하면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된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토지 의미는 등록 대상인 토지니까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니까 등재되지 않는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한 모든 토지가 대상 토지가 되는 거 꼭 기억을 끌고 또 자 2015년 10년이지만 개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토지도 모든 토지 의미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 다음에 건축물이 나오는데 건축물 하면은 크게 세 점을 찍어서 문장이 엄청 길죠.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주의 건축물은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 독후, 에너지, 급배수, 기타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광범위하죠. 그래서 단순히 건축법상 건축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도 건축물, 또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도 건축물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특히 자, 이 레저 시설 등이 자, 범위 나오면은 다 레저 시설이냐, 저장이냐, 독후, 도관이냐 이런 걸 구체하는 것보다 레저 시설 하면은 풀장이라든가 우리가 레저 노는데 레저 그래서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특히 이 레저 시설 아래 골프 연습장 등도 레저 시설 필요 20타석 이상 20개 이상 타석이 있어야겠죠. 20타석 이상 신고된 골프 연습장도 레저 시설의 범위로서 건축물 범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는 문장이 좀 길다. 이렇게 좀 연상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는 흐름을 잡아서 오히려 토지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선박하면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여. 핵심은 명칭여에 불문하고 명칭여에 관계없다 해서 자 명칭에 무관하다 그 말에 관계없이 무관 자 모든 배를 선박으로서 대상에서 명칭여에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자 광어권은 광어법에 따른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광어권 어업권도 대상으로서 해감 광어죠. 그 다음에 차량하면은 자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궤도, 삭도에서 물품을 운송, 반송하는 모든 기기를 차량으로서 특히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뿐만 아니라 피견인차 등도 차량으로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트레일러 생각하면서 한번 구분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기계장비, 자, 그다음에 7번째 임목하면은 뭐는 자 설립자 나무 목자니까 자 설립 중요죠. 그래서 임목이란 지상에 과수라든가 과수 중목이라든가 임목인데 항상 지상에 과수 중목 임목으로서 벌채된 상태는 대상이 한다는 겁니다. 왜? 임목에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2016년도 개정 내용에서 임목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
중목, 임목을 임목, 설립자 임목이라 하겠다. 다음에 항공기 하면 사람 인자를 생각해라. 사람 인자. 그 말은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회전 항공기를 말하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인, 사람 인자,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우리가 항공기를 말한 겁니다. 요즘에 뭐 촬영 등에 또는 군사기 등에 우리가 많은 무인 항공기들이 있었죠. 있죠?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현재 물건은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선임 골승콘종요가 있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나 컨도미니엄 종합시설 요트 회원권은 공통적으로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일반이라 회원제를 말하는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이 과세 물건을 세 가지는 지금 우리 앞으로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또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취득세 물건을 세 가지 내용보다는 큰 물건의 틀에 부선광어, 자기방, 골승컨정요 13물건의 틀을 잡아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13가지 물건의 대상이 시험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 한번 확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84페이지 봐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고 그랬죠. 1번 컨도미니엄 회원권. 자, 여기 있죠. 컨도 회원권. 두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역시 중요한 물건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에 있어서는 취득세하고 자, 반대로 팔 때 양도소득세 공부하겠지만은 취득세 물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물건이 취득세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골프 회원권, 4번 지목이 잡종인 토지. 토지는 다 모든 땅이 대상이 되죠. 5번에 승마 회원권 대상이 되죠. 그래서 등기는 임차권. 그래서 지금 13가지 물건 놓고 문제 보니까 쉽죠. 하지만은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나서 다 10월달 시험장 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양도세에서는. 그래서 취득세 물건인지 양도물건이 이런 구분하는 의미에서 등기는 임차권은 13가지 물건에 우리 암기틀에 부선광어, 차기반, 골승컨종요에 해당되지 않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이런 과세 대상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걸 알아야겠다. 그 말에서 과세 대상 취득하니까는 자 85페이지에 취득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지워서 보죠. 자 13가지 물건을 지금 취득하는데 부과가 되니까 이 취득에 따른 범위 취득의 범위를 좀 보죠. 범위. 자, 그럴 때 이 취득의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취득이 뭐냐? 취득의 개념을 정리해야겠다. 취득의 개념. 그럴 때 이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지방세 취득세 용어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한번 교재해 봐보세요. 잘난 척하게요.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의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사 및 간척엔 조성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된 토지로서 원시 취득 또는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했죠.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의 개념에 정의할 때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포인트다. 그래서 왠지 느낌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부동산 등을 대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면 취득세라는 의무 있겠다. 대상으로서 느낌 오는데, 자, 부동산을 상속, 증여 등의 대가 없이 받으면 취득세보다는 상속세, 증여세가 먼저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은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상속세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이라 하면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는 거. 그러므로 그 취득의 개념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취득의 범위를 구분하셨는데, 이 취득의 범위는 크게 사실상 취득과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의 취득은 다시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겠다. 승계 취득. 자, 근데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취득세를 공부할 때 취득의 범위의 구분은 필수적인데, 이어서 이 취득의 범위 구분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로 결합이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취득의 구분에 따른 그 취득의 형태, 자,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틀 보고 설명드리죠. 이럴 때 원시 취득은 없던 걸 만들어서 취하는 게 원시죠. 그 원시 취득도 다양한데, 우리가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니까 토지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원시 형태를 한번 봐보자.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조성된 토지가 있을 거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자, 원 형태가 되겠다. 지금 형태를 구분하는 겁니다. 설명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차량의 조립이라는 게 있지만은, 자, 민법상 시효취득도 원시 형태가 되겠죠. 핵심은 토지의 매립간척, 건축물의 건축이 원시 형태가 되고, 그럼 유상승계 형태하면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특히 특수한 형태인 연부 취득도 유상승계 형태가 되겠다. 아니라 그럼 무상승계 하면은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기부 등이 무상승계 형태가 되죠. 자, 유상승계는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은 취득이냐,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으로 구분해 봤죠. 다음에 간주 취득의 형태하면, 자, 좀 신경 써야 될 게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 등도 있지만 과점 주주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럴 때 토지에 있어서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수에 있어서는 이 자체가 취득이라는 사실이죠. 간주 취득은 하면 취득의 의제잖아요. 취득으로 보는 의제다. 그 말이에요. 간주를. 그러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에 있어서는 자, 지목 변경 개수는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이 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 개수 자체가 아니라 지목 변경 개수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을 취득하는 간주 형태가 되는 거. 자, 설명 더 드립니다. 다음에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은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의 취득이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자, 이 주식은 취득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유한책임 사원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100분의 50 초과한 자를 과점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에서 간주 취득이 되면서 100분의 50 초과를 바탕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취득의 범위에 따른 형태를 한번 구분해 봤죠. 그래서 자, 교재 자, 85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한눈에 뿅 보라고 좀 자, 박스로 표로 구분되어 있죠. 이게 천반이죠. 이런 지금 취득의 범위 형태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핵심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80의 하단에 사실상의 취득의 원시부터 나오죠. 자, 원시 취득하면 토지의 매립 간척이 있죠. 뭐 바닷가 등을 매립을 통해서 간척을 통해서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매립 간척은 원시 형태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 간척에 의해서 지목으로 등재됐든 되지 아니했든 땅은 땅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취득이라는 경우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의 의미로서 정리했죠. 자, 그래서 또한 토지는 모든 토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등록이라든가 미등록을 모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립간척에 의한 조성된 토지는 대상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더라. 자, 이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말하니까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을 하겠죠. 건축법에서. 그래서 건축은 건축을 말하기 때문에 건축은 5 형태가 있죠. 신축이 있다거나 증축이 있다거나 재축이 있다거나 개축이 있다거나 이전이 있죠. 일명 뭐 신증 재개인이 개재인이 이런데 자,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는 신축, 증축 등의 형태를 알아야지만은 도중에선 그 신축, 증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취득이 된다면 세금의 기초공사 과표 결정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세법이니까 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하는데 건축은 원시주의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주의 형태지 승계가 아니다. 이어받은 출연에 없던 건축물을 건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뿐 아니라 증축, 재축, 개축도 건축으로서 원시주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바탕을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민법상 시효취득은 부동산에서 뭐 20년간 공연 편하게 점유한 자에서 등경으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의 시효취득이 되겠다. 다음에 유상승계에 있어서 매매, 교환, 매매나 교환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승계 형태로서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서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자, 서로 바꿨을 때 유상승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런데 법인이든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자, 법인의
형의 물가를 출자했을 때, 자, 법인에게 의무가 있는, 자, 양도 취득이 된다는 것은 양도 혼돈해서는 안 되지만은 법인에게 의무가 있는 취득의 형태로서 유상승계 형태가 된다는 거. 다음에 연부취득. 연부취득도 유상승계 형태가 되는데 이 연부에 대해서 우리 자 용어로 자 신설을 따고 그랬죠. 이때 연부라 하면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자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취득으로서 2년 이상을 기억 좀 하셔야 된다. 이 연수의 2년은 좀 부드럽게 2년 해야지 상대방 얼굴 보고 2년 하면은 상당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하면은 2년 이상 부드러워져. 또 부드러운 게 또 2년 여러분과 저거를 하면서는 보지만 2년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부를 두는데 그 이유는 또 좀 오버하지만은 양도소득세 장기 할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세 연부 취득의 연부는 2년 이상 나누어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승계 형태인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제 상속증여.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상속증여. 돌아가시 전에 받는 걸 증여, 돌아가시 받는 게 상속이라고 하겠죠. 무상승계 형태가 되겠죠. 근데 좀 이제 자, 이 취득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에 있어서의 지목 변경, 개수, 과정을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겠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좀 보면 자, 공간법에 따라서 지목 28개 지목이 있죠. 28개 지목에 있어서 자, 배추밭 전이 있습니다. 자, 이 전이 자,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됐다. 그 말이 대지로. 자, 그래서 지목이 변경이 됐죠. 자, 이 변경된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자, 전으로 있을 때 만약에 100원의 가치였는데 대지로 바뀜으로 120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자 20원 늘었죠. 플러스죠. 자, 이 증가분을 치르는 게 간주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지목 변경을 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분을 취득하는 게 간주 취득으로서 지금 가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요, 일반적으로 생활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지목이 전이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는 취득세 내라고 하면요, 땅이 움직임도 없었고 어떤 형태도 바뀐 것도 아닌데 지목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변경. 근데 지목 변경으로 가치 상승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취득 과세한다. 그 말에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 정리된 이유가 2016년도 개정에 의해서 우리 하나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할 내용이 나오니까 지목 변경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란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보는 간주 형태가 된다는 거.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하면 고칠 개자 수리 숫자로서 다른 법에는 없는 개념이 개수거든요. 그럼 이 개수는 고칠 개자 수리 숫자로서 개수라 하면 건축법에는 대수선, 그다음에 레저 시설 등을 수선하는 거. 다음에 법령이 정한 시설이 8종이 있는데 8종 시설물 중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란 단순히 건축법상 대수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저 시설을 수선하는 것도 개수, 승강기 등을 설치하고 수선하는 것도 개수의 범위가 돼서 저는 대수선, 수선 또는 설치, 수선에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증감을 취득하는 간주 취득의 형태로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범위에 있어서 레저 시설의 수선도 개수 범위가 되는 것도 최근에 개정이 추가된 부분이니까 레저는 좀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그랬죠? 골프 연습장을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면서 취득세 범위가 확대돼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개수, 다음에 지나치게 독점하는 과점주주는 100분의 50 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자,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의 의무가 있는데 특히 과점은 여기서 끝 아닙니다. 지금 취득의 형태만 구분하지 납세 의무자 규정 가서 최초로 과점이 됐냐, 이미 과점이 된 자가 주식 취득냐 등을 구분하면서 의무 지분비를 따져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과점주주단 주식의 취득은 과점주주는 100분의 50 초과한 자를 과점해서 100분의 50 초과합니다. 이상 아닙니다. 초과는 입고루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50% 해당한 자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50% 초과한 자가 과점주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주 취득의 형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취득의 범위에 따른 취득의 우리가 형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러면은 확인하는 점에서 88페이지에 자, 확인 문제 3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걸 물었죠. 그러면 첫째,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늘었죠.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으로 1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임시건축물은 자, 우리 건축물이지만은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임시건축물의 임시흥행장이나 또르십니까? 공사현장 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의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1년 초과한 경우는 자, 취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시건축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니은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해서는 등기가 아닐 경우 취득이라고 해서는 유무상의 사실상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으로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니을, 공무선을 매립하거나 간척했죠. 간척은 취득세가 과세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 지목 또는 가액이 늘어난 경우, 디귿, 사실상 취득한 경우, 다음에 니은은 대상이 안 되죠. 니을, 매립간 조성된 토지는 취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니은만 빼고 기억, 디귿, 니을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과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우리가 범위 형태에 따라서 조금 비과세를 접목을 시켜봤지만 이렇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분했을 때 제가 간주 취득 부분 좀 신경 쓰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대상하고 취득의 범위를 봤던 겁니다. 이런 바탕을 놓고 된 다음 시간에는 그 취득 과세 요건인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등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